안녕하세요. 자, 사료특강 이어갑니다. 39쪽 피시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발해에 대한 인식을 반박하기 위한 활동을 보기에서 고르면 안 읽어도 될 수 있는 게 먼저 사료를 제일 먼저 발췌를 좀 봐주세요. 발췌가 어디 있나가 중국 초급 중학교 교과서 중국 역사 121쪽에 이런 게 나와 있다고요. 중국 역사책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도 불리하고 지네들이 유리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송말 말갈은 당나라 초기에 이미 당에 기속되었다. 7세기 말에 송말갈의 수령 대조영은 여러 종족을 통일하고 정권을 세웠다. 713년 당현종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이 왜 줄으시죠? 발해 군왕이죠. 문왕시가 되면 이제 국왕이 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구분될 수 있어야 되고요. 군왕으로 책봉하고 도덕에 임명됐다. 이때부터 총말 말거리 수집한 정권을 발해라 하고 이름하게 되었다. 나라 이름도 발해는 처음에 진으로 출발해서 발해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대조영 때입니다. 조그만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사료 내용은 중국 중심의 발해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걸 반박할 수 있는 활동을 적절한 것, 우리 입장을 골라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입장이 중국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보기 1번, 기억번. 발해가 중앙관계로 삼성육부를 두게 된 과정을 조사해본다.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죠. 당의 행정제도니까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발해의 촌락에서 주민의 다수를 차지했던 종족을 알아본다. 니은번, 이건 말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여기 들어간 내용이 아니다 봐야 되겠죠. 디귿번, 발해가 일본에 보낸 내교 문서에 고구려 왕을 칭한 이유를 살펴본다. 네, 고려 왕이라고 기록엔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 당시는 고려 918년이기 때문에 고구려로 봐야 되겠죠. 네, 고려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더라. 어느 왕 시기에? 발해 문왕 시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을번, 발해가 멸망 후 고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 받아들인 사실의 의미를 파악해 본다.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 왕자 대강현을 포함한 상당수의 유민들이 어디로? 고려로 들어오게 되죠. 디귿, 니을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밑줄 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재작년 간료전 지급에 이어 이번에 왕이 귀족의 경제 기반인 노급을 폐지하였고, 노급을 폐지하였고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요거 키워드예요. 나머지 안 읽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즉 신라의 토지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게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크게 나눌 때별로 조금씩 달라지죠. 상대 알다시피 노급, 그 다음에 시급. 노급이란 수조권 플러스 뭘 줬어요? 노동력까지 지급하는 걸 노급이라 불렀어요. 자, 관리는 농민이 생산되는 일정 부분의 양을 내가 내 월급 몫으로 가져왔다. 이걸 뭐라 부른다? 수조권이라고 하더라. 수조권과 노동력을 차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더라. 즉
A라는 곳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내가 관리로 파견됐다면 선생님의 집이 B라면 관리로 파견된 네, 이 집 부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A 지역에 노동력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노동력과 같이 가져가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노급이라고 하더라. 시급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수족근과 노동력을 다 같이 가져갑니다. 여기는 관리들에게 주는 거고 여기는 뭐죠? 왕실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와서 공을 세운 사람들 전공자라는 표현을 쓰죠. 전공자들이 주는 게 시급이라 하더라. 자, 중대 갑니다. 중대 가면 신문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대신에 뭘 폐지하나요? 노급을 폐지합니다. 관료전이란 수조건만 인정하고 노동력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관료전이라 합니다. 그럼 뭐야? 중대 신문왕에 대한 얘기를 100%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하대 가면 왕권이 약해지면서 다시 노급이 부활됩니다. 노급이 부활되고 대신에 관료전은 폐지된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공무원 월급에 대한 얘기. 자, 이 왕이니까 어떻게 신문왕에 대한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관료전을 지급했다. 수조건만 주고 노동력을 차출하는 걸 금지시켰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건 다 아시죠? 성덕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부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하신 분도 계시고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넘기는 걸 우리는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전이란 국가가 농민들이 농사했고 그 땅을 소유권을 법적인 소유권을 농민에게 주는 걸 우리는 정전이라고 하더라. 두 번째, 불교 수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더라. 불교 수용을 신라니까 법왕이 되겠죠. 법왕 때 불교가 공인되더라.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해 유학교육을 시행하더라. 당연히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신문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참고로 신문왕 업적 하나 봅시다. 네. 이양 하는 거니까. 신문왕 업적이 지금 국학을 설립한 유학교육을 강화했다. 당연히 이거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할 수 있는 구서당 정도 알아야 되겠죠. 구서당을 설치하더라. 신문왕 업적. 왕의 근위부대입니다. 왕의 근위부대. 목적은 민족융합책이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신라 세력에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력에다 고구려들하고 백제들하고 신라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말갈, 그 다음에 보덕국, 이렇게 5개 나라가 여기 포함됩니다. 꼭 알아야 할 거, 여기는 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 됐죠? 이 정도. 구서당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료로 나온다면 만파식적에 대한 얘기. 피를 불면 질병이 물러나고 뭐 이런 내용들. 만파식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기타 많이 있는데 일단 생각나는 거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관리 채용을 위해 독서 3분과를 원성왕입니다. 몇 번 지문이야? 4번. 원성왕에 대한 얘기. 독서 3분과. 과거 시험이죠? 독서 3분과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과거 시험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책을 얼마만큼 읽었냐에 따라서 특품, 상품, 중품, 하품, 엄격히 따지면 사품이죠, 총. 근데 특품은 별의로 보니까 상중하로 본다면, 네. 가로시험을 보지 않지만 책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냐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한 제도이다. 결국은 진골 귀족들이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나당 전쟁에 승리하면 삼국을 통일했다. 문무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무왕에 대한 얘기. 네, 문제 3번. 자, 밑줄근 기억에 대한 해당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중국 지림성에 발해된 발해 황해 무덤 발굴. 기억번. 발해가 항제구멸 나타나있다. 정효공주 묘비명에 아버지를 황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같은 말을 본다면 발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보기 중에 오타가 안에서 좀 수정하세요. 지금 이대로 되면 답이 없어요. 선생님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났네요. 디귿번에 정혜를 정효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공주를 디귿에 정혜공주를 정효공주로 수정.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즉 황제구를 표현한 게 뭐가 있는지. 기억번. 등주 현 산둥반대에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기억번. 네, 무왕 시기에 발해관이 설치됩니다. 네. 그리고 문왕 시기에 이걸 활용이 되죠. 네, 일종의 무역소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하는 관청 정도. 아버지가 만들고 네, 정작 아버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그의 아들 문왕 후기 때 가면 이게 활용되더라. 두 번째, 인함, 대응, 근흥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효공주 묘미에 정혜를 정효로 바꿔주시면 정효공주 무덤에 황상이라고 하는 무덤이 비문에 황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황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더라. 정효공주 무덤. 이게 금년에 우리 지도를 통해서 시험을 한번 물어본 게 있죠. 지도를 나열해서 지도가 나오면 더 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동모산이라고 합니다. 대조영이 건국한 장소 동모산입니다. 동모산입니다. 요즘 이제 중국의 도나시라고 그러죠. 도나시. 네, 도나시입니다. 현재 보면 도나시입니다. 도나시 육정산입니다. 이 육정산에 정혜공주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육정산에 정혜공주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영 아닌데 여기 상경이라고 그러죠. 상경. 발해 수도가 총 5개가 되는데 여기를 상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장안성을 모방한 궁궐이 있죠. 여기 이제 주작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영안의 상경 유적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경, 압록 이쪽에 중경입니다. 중경. 하룡현에 있고요. 넷째 공주인 정효공주 무덤이 있습니다. 정효공주 무덤. 그 다음에
여기는 동경이 있습니다. 네, 일본과 무역을 하는 장소가 동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내려볼까요? 남경. 여기는 신라와 무역을 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경이라고 하죠. 여기 북경과 교역하는 장소가 서경이 되겠습니다. 총 수도가 몇 개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무덤 이치 잡으시고. 수도 변천사 한번 보겠습니다. 동모산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고왕, 대주영을 고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무왕 때까지도 동모산에 있고요. 중경, 상경, 동경. 그리고 문왕 때입니다. 문왕 때가 천도가 있죠. 다시 상경으로 천도하죠. 성왕 때부터 선왕 때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첫째, 무덤 이치. 그 다음에 수도 변천사 두 번째. 우리 발에 나올 때 딱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네, 무덤 이치, 그 다음에 수도 변천사. 그 다음에 문화파트로 가보시면 이걸 3번으로 잡으면 지금 정혜공주와 정혜공주를 또 이렇게 또 구분해서 나오죠. 정혜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이 내용을 또 물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다. 벽돌 무덤이다. 우리 고구려 백제신라 봐보세요.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죠. 굴식 돌방 무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벽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벽화가 존재한지를 물어봐. 벽화 존재 물어본다고? 자, 봐보시죠. 벽돌 무덤은 백제에 6호분에는 벽화가 있고 7호분인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벽돌 무덤은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정효공주 무덤에는 벽화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실은. 벽화 유무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야.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네, 정효공주 무덤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급 문제가 이제 이런 게 나왔죠. 평행 고인구조. 우리가 천장을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보통 여기 이제 모듈임 구조죠. 이렇게. 모듈임 구조 양식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듈임 구조 양식을 띄게 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 벽돌을 사용하더라는 거야. 벽돌을 사용해서, 즉 고구려의 양식과 당나라 양식이 혼재되더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평행 고인구조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 7급에 기출이 돼서 이게 처음 논문지 발표돼서 그에 바로 문제가 출제되는 통에 7급 공부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정해, 정효 전부 다
모듈 구조를 가지고 공부했던 수험생들이 갑자기 논문 하나 발표되면서 문제가 오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면 선생님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그걸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들이 여론의 점수와 기결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평행 고인 구조에 관련된 부분. 됐죠? 이 정도 위치 잡으시고요. 오른쪽에 41페이지 해설도 마찬가지야. 니은의 정의를 정효로 수정해 주셔야 돼. 거기만 수정할 게 아니라 오른쪽에. 이거 영두산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안 적어드렸어요. 이건 육정산, 여기는 영두산. 산도 같이 잡아주세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문제가 던져지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될 겁니다. 문제 4번으로 갖겠습니다. 다음 자료 왕이 제의한 시기의 사실을 옳은 것. 발해 왕이 말하기를 흑수말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당과 통교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당의 관직을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당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동생 대문해와 애숙부 아마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흑수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무왕입니다. 발해 왕이 군사를 보내 등주를 습격하여 자사이준을 죽였다. 이에 당은 신라인 김사란을 기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더라. 김사란이 죽었습니다. 신라인 김사란이 죽었습니다. 성도강입니다. (8세기) 김사란이 군사를 끌고 발해를 공격에 출발했죠. 그러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7급에 주로 나왔던 건데 9급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김사란이라는 인물 때문에. 왜일까요? 당나라와 신라가 되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나당 전쟁 때문에. 그죠? 근데 드디어 이제 한 50년 만에 다시 당과 신라가 이걸로 인해서 친교, 더 나아가서 국교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국학의 공자와 그의 8제자와 72 8성현과 72 제자가 하상에 안치되더라. 이 증거를 통해서 당과 신라가 견제 관계에서 이제는 친교 관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김사란이 성도강 때 발해를 공격해서 군사를 움직인 게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무왕 때 대표적인 연호가 인안입니다. 참고로 문왕은 대흥 또는 보력 이런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정효공주 아버지 문왕 시기는 연호가 대흥, 보력 연호가 두 개 보이죠. 보력이라는 것은 그 정효공주 무덤에서 나옵니다. 정효공주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대흥이라는 연호만 사용했었는데 보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호도 있었음을 갖다가 존재를 알게 되었다. 두 번째, 거란의 침입을 받아 국가적 위기를 겪었다. 이건 10세기 고려시대의 얘기입니다. 10세기 고려시대 성종의 1차, 현종 2차, 3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세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3번, 전성기를 맞이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해동성국은 선왕에 대한 얘기,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저길까요? 당나라 입장 바다 동쪽 건너 크게 이룬 나라다. 이건 선왕 시기 얘기입니다. 오경 15부 62제 제도를 가졌다. 여기입니다. 선왕입니다. 네, 오경
15부 62주 광활한 토지를 가진 것도 마찬가지로 선왕시기가 되겠습니다. 선왕은 또 참고로 대조영의 후계가 아니고 대조영의 동생이었던 대야발계라고 합니다. 대야발계라 보시면 돼요. 네. 네. 할아버지가 틀리죠. 대조영계와 대야발계 이름 좀 특이하죠. 네. 대조영의 동생이 대야발이 되겠습니다. 수도를 상경 영천부로 옮긴 사람 여기 보실까요? 중경, 상경, 동경이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어떻게 문왕 또는 성왕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문왕으로 보기 때문에 틀린 답이 돼야 되겠죠.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상황의 배역은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진성요왕이 나왔네요. 두 개 다 진성요왕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진성요왕 3년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 공물과 구세를 보내지 않아 재정이 궁핍,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 도적의 벌떼처럼 일어났다. 애노 등이 사볼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일단 진성요왕이 키워드가 될 거고 그 안에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종 애노에 나누는 밑줄가 되겠죠. 네, 애노 또는 원종 추가하면 되겠죠.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하였다. 신라 하대의 정치적 약화와 문란했던 시기를 반영하는 거라 봐야 되겠죠. 진성요왕 6년 궁예가 북원의 도적, 북원은 오늘날의 강원도 원주입니다. 북원의 도적 양길의 군대에 가세하였다. 양길은 기뻐하며 궁예를 잘 대우 하여 일을 맡겼다. 마침내 군사를 나누어 주며 동쪽으로 보내 땅을 빼앗게 하였다. 네, 전부 다 신라 하대 시기. 네. 궁예, 양길, 기현 이런 초적 세력이 등장하죠. 물론 궁예는 왕실 사람이고요. 네. 초적 같은 세력들이 밑바닥 인생들이 권력을 잡아 시작하더라.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국가의 도교 수용과 장려 명계소문입니다. 명류왕 때 도교 처음 들어왔고요. 네. 명계소문 시기 장려가 됐죠. 왜? 당나라와 대당 강경 정책을 펼치는데 불교보다는 도교가 훨씬 더 유용했거든요. 그래서 장려를 펼쳤다. 관료전 제국과 노구 폐지 방금 했던 신문왕 시기입니다. 니은범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그렇죠? 하대. 그 다음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되게 치열해졌다. 신라 하대 특징.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 누구나 다 왕이 됐었다. 예전에는 무예란 게 많이, 전기에는 뇌물한 게 많이, 그죠? 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잡은 사람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대 되면 중앙 진골 귀족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대 특징이 아까 방금 얘기했도록 두 가지에다가 추가해보면 한 3가지 더 추가해볼까요? 사상적으로 봤을 때 뭐가 들어가나요? 풍수지리가 들어가겠죠. 즉 누가 들어오죠? 도선이 쓴 도선비기 같은 책들이 등장해서 이미 경주 금성은 기가 다 끝났단 말이지. 새로운 땅이 필요하더라. 풍수지리 같은 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종 불교죠. 교정에 반대되는 부패하고 할애하고 이런 불교보다는 승려 본연의 마음을 수용하는 그런 선정의 자세를 가진 것이 훨씬 더 유용해지더라. 그냥 신분으로 본다면 우리 알다시피 육두품이 등장하게 되겠죠. 육두품 세력의 성장이죠. 이런 세력 성장들에다 기존의 2가지가 추가하게 되면 신라의 하대 특징을 잘 보여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항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공주는 대흥 56년. 대흥은 일단 뭐죠? 문왕이죠.
아까 호가 뭐라고 그랬죠? 연호가 대흥과 보력, 발의 문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연호라고 그러죠. 대흥과 보력.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중국 애들한테 야 우리나라 황제야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과 우리가 격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황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사망하니 나이는 36세였다. 이에 시호를 정효공주라 했다. 아쉽죠? 36세에 죽었으니까 딸이. 이에 겨울 11월 28일 김요일에 염곡의 서쪽 언덕에 배장하였으니 이것은 A에 맞는 것이다. 항상은 조회를 피하고 크게 슬퍼하며 침수에 들지 않으면 음악도 중지시켰다. 즉 딸이 이러는데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예. 보통 모든 부모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예.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으면 이건 되게 불효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죠? 예. 문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왕의 넷째 딸 정효공주가 사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왕의 심정이 거기 잘 나타나더라. 아까 어디 산에 묻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육정산이에요? 용두산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용두산이에요. 아셨죠? 상경이에요? 중경이에요? 중경이에요.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아까 반대대로 봐볼까요? 정혜공주는 어디를 묻히는 거예요? 용두산에 반대니까 육정산에 묻히겠죠. 어디 있나요? 도나시에 있다고. 지도 생각해 보라고. 응?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지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셨죠? 자, 문왕에 대한 골라보겠습니다. 당과 신라와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 봐봐요. 당나라 신라가 만든 게 나당연합군이잖아요. 그죠? 나당연합군이 누구를 멸망시켰나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구려 유민인 누가? 대조영이 건국한 게 발해잖아요. 자, 그렇다면 발해인들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누군가가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가 죽였어요. 그럼 죽인 그 당사자와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원수죠. 그래서 보세요. 발해의 대관계를 볼게요. 발해의 대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초적후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반에는 뭐예요? 적대관계, 후반에는 친교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문왕 후기부터예요. 문왕 후기부터 당나라와 신라가 이제 드디어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대조영, 고왕이라고 그럽니다. 고왕, 대조영, 그 다음에 무왕, 그 다음에 문왕 초기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적대관계예요. 문왕 후기부터 어떻게요? 친교관계. 그래서 어떻게 이때부터 어떻게요? 당나라의 문화가, 당의 문화가 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해에 유입되는 시기가 돼요. 이때부터 제도라는 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성육부가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제도. 당의 삼성육부 제도 같은 이런 제도가 문왕 후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상경세에 발견된 문화들이 막 등장하죠. 네. 대표적인 문화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효공주 무덤에 여기에 12인물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의복이 전부 다 당나라 복식이에요. 옷을 입고 있는 벽화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 하나하나 12사람의 인물을 보면 전부 다 복식이 당나라 복식을 하고 있다고요. 복식만 보더라도 되게 기존의 고구려 문화의 복식을 당나라 문화 복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내용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문화들이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영광탑이라든가 발해하면 영광탑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두 번째, 2번 지문입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나라를 발전시켰다. 이 선왕입니다. 선왕. 장문으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무왕입니다. 장문으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뭘 설치하게 됐다? 추가 써놓으세요. 발해관을 설치하게 됐다. 발해관을 설치했지만 정작 사용하지 못했죠. 대신에 문왕 시기에 당가의 교역로로 사용되게 되었다.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영총부로 옮기게 되었다. 수도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앞글자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중상동, 동모산, 중상동, 그 다음에 상경 이렇게.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발해 수도 중에 상경을 수도로 했던 왕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본다고요. 그럼 문왕이 될 수도 있고 성왕이 될 수도 있고 선왕이 될 수 있다고. 그러겠죠. 그럼 1, 2, 3번 다 맞는 질문을 넣을 거고 문왕에 대한 얘기, 성왕에 대한 얘기, 선왕에 대한 얘기를 넣을 거예요. 마지막에 틀린 질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럼 옆에 고왕하고 무왕을 선택지를 넣게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지에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되게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발에 대한 내용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틀리는 이유는 내가 애운다는 거야.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 이론을 이해하셔야만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훨씬 향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차이점이 뭐야? 선생님은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답을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똑같이 나오지 않죠. 문제풀이죠. 이렇게 하면 실력을 쌓으면서 문제가 어떻게 훨씬 잘 풀리는 연습 과정이니까요. 5번 질문. 거구리 유명을 끌고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이건 대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종, 즉 고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문제 7번 갑니다. 가 인물이 속한 신분제에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가 당에서 돌아왔다. 진성정 8년에 시무 10조를 올렸다. 이것만 가지고도 대충 채치원임을 갖다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옳은 거 보겠습니다. 무열왕계의 직계 자손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 후손이라는 얘기죠. 김춘추 후손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니까 당연히 중대의 왕들을 잡으면 되겠다. 그 처음에 태종 무열왕 때 어디까지 가죠? 회공왕 때까지가 중대 무열왕기라고 봐야 되겠죠. 무열왕기니까 무열왕기 아들부터 가면 되겠군요. 문방 때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질문. 하백계의 장을 독점하여 왕권을 견자했다. 하백계의 장을 독점하여 왕권을 견자했다. 상대등이죠. 거궁왕 때 상대등을 귀족들에 넘겨주죠. 법왕은 대신 뭘 가져가나요? 불교 공인을 가져가죠. 네. 불교 공인을 가져가고 귀족들에게 상대등 자리를 넘겨주죠. 그래서 선왕께 물어보면 어떻게? 불상이라고 그랬어요. 불교가 먼저 공인되고 상대등을 갖다 귀족에 넘겨가게 되었다. 대하천 이상의 고위 간직을 차지하여 국정을 주도하였다. 진골들. 주의 도독으로 임명되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진골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진골만이 될 수 있는 것. 지방의 지방을 파괴한 도독들 전부 다 지방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라 말의 골품제를 비판해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육두품에 대한 얘기. 채치원 육두품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자, 다음 기행문의 소재가 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오랜만에 경주를 찾아 토암산에 올랐습니다. 동해바다의 푸르른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청초한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따라 고유섭 선생의 글귀가 새겨진 비석을 만났습니다.
고유섭은 우리 일제강점기 시기에 미술사학자입니다. 예, 미술사학자고요.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경성제국대학교 졸업했다고 자기 이력서에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피하다고 쓰지 않는 반면에 이 사람은 실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꺼리낌이 없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될 작품으로 경주의 불상을 갖고 있다. 영국인은 인도를 잃을지언정 셰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이 불상이다. 나는 지금 이 불상을 만나러 간다. 가슴이 뛴다. 경주에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중학생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수학여행을 한 번만 갔다 오면.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마에불입니다. 그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바로 불상을 새기는 걸 마에불이라 불러요. 마에불입니다. 서산 용현리 마에불 틀렸고요. 2번 이거 다 알지 않을까요? 석굴암 본전불이다니까 경주 토암산 있는 거니까 2번 체크하시고 3번 석조불이죠. 네, 돌을 되게 언바란스하게 만든 것 논산에 있는 대표적인 석조불이 되겠습니다. 간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라고 얘기하죠. 미륵이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논산이 이유가 있죠. 후백제 지역이었죠.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미륵불이 태워졌다는 사실. 그 다음에 4번 안동 이천동 마에열의 입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에불입니다. 바위에다가 바로 불상을 만들었다. 마에불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의 대중화. 누구라도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들이죠. 5번 영주 부석사 초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갑니다. 밑줄근 그가 활동할 당시 사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그의 차는 고운 해운입니다. 우리가 부산 해운대는 다 알잖아. 해운대가 누구 때문에 해운대가 됐다고요? 이 사람이 호다고. 이게 최치원 호가 자운 고운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진성여왕이 힘의 10조를 올리고 떠나버리죠. 왜? 관직이 아찬의 자리 가지고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경상북도, 그다음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그다음 부산 이 지역에 다니면서 절간에 있는 아주 약간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그 당시 지식인 스님들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때 부산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해운으로 신라 왕경 사량부, 지금의 경주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명민하였으며 학문을 좋아 12세 되던 해 부친의 권유로 당해 유학, 18세 빈곤가에 급자야 당해 관리로 근무하던 중 항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항소 경무라는 걸 지었다. 29세 때 고구로 돌아와 태산군 태수를 역임하다가 국왕이 시무책 10여 조를 거니 이후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되자 관직을 그만두고 유랑생활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조수를 남겨되었습니다. 뛰어난 그런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최천에 대한 얘기는 사산 비밀을 통해 알 수 있죠. 사산, 네 군데 산에 절이 있었겠죠. 절에 갈 일이 없잖아요. 특별히 뭐 등산이 일반화됐던 시절도 아니니까 네 군데 절에 거기 스님들과 교류를 하였고 그리고 이 스님들이 돌아가시자 문장을 지었다. 그걸 어디에 남겼다? 거기 피석에 글을 남기게 됐다. 이걸 전부 다 해석해 봤더니 전부 다 최치원이 사상대 되었는 그 사상이 종합적으로 봤더니 유불선 풍수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사상의 복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치원의 뛰어난 사상적인 부분이 엿보이더라. 골라보겠습니다. 1번 무일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건 중대에 대한 얘기. 최치원 하대인물인가 틀리겠죠. 호족들이 반독립적 세력을 성장하였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원종애로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원종애로 맞죠?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김장원의 난이다 이렇게. 하대가 되면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간 과정에 김원창의 난, 원종의 N의 난. 물론 장보고하고 원종의 난은 좀 성격이 다르죠. 김원창은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돼야 되는 왕이 되지 못해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게 이제 김원창의 난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열한계죠. 김주원이 양보했고 선덕왕이 왕이 됐죠. 해공왕을 물리치고 꼬맹이를 물리치고 이 사람은 이제 뇌물한계죠. 뇌물한계와 결과적으로 무열한계가 한 방 붙은 게 이렇게 연결까지 되겠죠. 이렇게 선덕왕 이후에 그 다음 순서는 원성왕이 차지한다고요. 뇌물한계 원성왕이 차지한다고.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터져 나온 게 뭐예요? 김원창의 난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죠. 어떤 사람이 뇌물한계, 어떤 사람이 무열한계입니까? 물어본다. 왕이 개성권을 가지고 싸워야겠다.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그 다음에 원종 애노의 난. 요게 주로 이제 하대에 벌어진 사건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의상이 하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하엄정이죠. 이건 문무왕 때니까 중대라고 해야 되겠죠. 통일기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는 우연히 광대가 춤출 때 쓰는 커다란 박을 얻었는데 이 박을 무예라 이름 붙이고 노래를 제 세상에 퍼뜨렸다. 이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미아비 탑을 외우게 하였다. 나미아비 탑을 외우게 됐다. 현세관이에요? 내세관이에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걱정거리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에 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거리가 컸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경책을 보급해서 불경을 많이 읽게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99%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미아비 타비를 1000번 정도 암송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예요, 이 사람이? 원효대사입니다. 네. 자, 원효 찾아보겠습니다. 1번. 황룡사 구중목탑을 건립을 건의했다. 자장입니다. 누구에게 건의했어요? 선덕여왕 시기에. 자, 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황룡사 구중목탑은 선자 아줌마가 만들었습니다. 선덕여왕. 자장의 건의.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시험용이 지극히 자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황룡사 구중목탑을 만드신 분은 선자 아줌마입니다. 선덕여왕이 만들었고 자장이 건의했습니다. 두 번째, 부석사를 창건하여 하엄정의 중심사자로 삼았다. 의상입니다. 의상입니다. 네, 무무왕 시기의 인물이고요. 이 사람 진골입니다. 네, 부석사, 의상. 선묘낭자의 전설과 밀접한 게 부석사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불교사를 자고 특강을 들었던 친구분들은 아마 선묘낭자가 누군지 다 이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정토신앙을 전파해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정토신앙, 즉 사후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상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효대사. 유식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경전의 번역에 힘썼다. 유식불교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칙. 유식불교. 깨달은 자는
좀 다르죠. 중국어가 우리 좀 다르죠. 깨닫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했다고 하는 게 중국 유식불교의 특징이고요. 우리나라의 불교는요, 깨달은 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즉 부처가 될 수 있다.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원칙의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새로운 사람은 이 내용이 좀 새롭다 그러면 불교 파트를 뒤져보거나 이 앞에 특강했던 불교에서 특강 내용을 다시 뒤져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유식불교는 긍정론이에요? 부정론이에요? 응? 긍정론. 유식불교는 긍정론입니다. 깨달은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처가 얘기하는 공사상은 뭐예요?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라에는 뭐예요? 세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부처의 공사상과 삼론종 사상과 그 다음에 중국의 유식불교와 신라에 들어 두 개가 대립하더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걸 하나로 합친 사람이 누구라고? 그게 원효대사라고. 그 두 개를 합친 사상을 원효대사 사상을 우리 뭐라 불러? 이걸 화쟁사상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되게 중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중에 뭐예요? 역사를 막 암기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 100점 맞을 때 공부를 되게 잘한 줄 알아. 화쟁이 뭡니까? 화쟁이요? 원효입니다. 뭐냐고 내용이 모르겠는데요? 이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애워서 푸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예. 화쟁사상. 고구려의 공사상과 신라에 들어온, 신라 유입된 유식사상을 하나로 합치려. 자, 분명히 여기는 공사상은 부정론이잖아요. 그죠? 부정론. 여기 유식사상은 긍정론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싸우는 거잖아요. 원효대사는 뭐라 그러죠? 싸우세요. 싸우세요. 대신에 화해하세요. 왜요? 지금 공사상은 부처의 생각은 뭐죠? 이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걸 무쟁이라고 보는 거야. 무쟁이라는 단어를 알아야만 뭘 알 수 있는 거야? 화쟁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원효대사 화쟁 이렇게 달달달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스님들도 화쟁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화쟁이 뭔지를 알아야잖아. 그러면 원효의 영향을 받는 사람 무조건 화쟁을 주장할 수밖에 없지. 제자들 같은 경우. 선생님, 원효만이 화쟁사상을 주장한 거 그렇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제자는 당연히 그 스승의 뜻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 이후의 승려들도 마찬가지로 화쟁을 주장하겠죠. 근데 화쟁이 뭔지를 안다면 기본적인 무쟁을 알게 된다면 화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는 뭐야? 세상을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 쟁상이니까 싸움 자체가 없다. 근데 엄연히 신라는 어떻게 해? 이 두 가지 와서 싸우더라. 유식학하고 싸우더라는 거야. 유식학하고 이게 싸우더라는 거야. 공사상이. 원효 보니까 어떻게 엄연하게 어떻게 보이잖아요. 두 개가 싸우는 모습이. 싸우세요. 대신 화해하세요. 이 화쟁사상이라고. 어때? 좀 이해 갔어요? 다 했어. 이거 다 한 건데. 아니, 정규 이론 시간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불교사 특강을 하면 들을 때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왜? 한 번 들어갖고 이해하면 천재게. 천재가 아닌 이상 우리 범인들이잖아. 그죠? 여러분과 저는 범인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도 까먹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이어서 가봅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기록 앙호 천추국전을 남겼다. 네, 해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초가 인도에 대한 기행문을 기록하겠다. 답은 3번. 문제 11번.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제일 밑에 발췌를 보시죠. 일본국 구법성 엔닌입니다. 엔닌입니다. 9세기입니다. 장보고가 살았던 시기에 감사의 편지를 장보고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따사로운 봄이 한창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청해진에 계신 장보고 대사님의 심신에 복이 깃들길 비옵니다. 덕분에 부족한 이 사람 대사님께 세우신 적산 법화안에 무사히 도착하여 잘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즐겁다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장보고 대사에서 대사는 관직명입니다.
관직맥입니다. 총 17관등 중에 12번째 관등맥입니다. 12라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12 적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12로 적으세요. 읽으세요. 12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장보고 대사의 대사는 몇 관등인가요? 책에 기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2관등입니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총 17개 중에서 비교도 낮은 거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에요. 장보고 사두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진골, 육두품, 오두품 중에 사두품에서도 총 17개 중에서 12번째 관등밖에 안 돼요. 되게 낮아요. 되게 낮아요. 적절히 않는 것. 기국길의 1번입니다. 문방구를 사가는 요나라의 관리. 요나라가 916년에 개국했습니다. 그란 애들이. 그럼 신라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건 10세기 상황이 되잖아요. 100년 전과 후 상황이 됐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죠. 가와 나, 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고르세요. 가문사입니다. 가문사는 동해 바다에 용해되겠다는 유언을 남긴 아버지 누구죠? 아버지 문무왕이 되겠죠. 문무왕의 뜻을 받아들여 아들인 누가? 신문왕이 682년에 창건한 자리다. 용의된 아버지가 해류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금당 아래에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즉 수로, 통로는 즉 수로입니다. 물을 우리 보시면 이 테이블과 사이 쭉 길다는 복도처럼 형성되어 있잖아요. 물이 흐르게끔 해서 용이 됐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헤엄쳐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쉬어가세요.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놨다. 이게 가문사입니다. 이게 일종의 신라시대 최초의 원찰입니다. 써놓으세요. 가문사의 원찰적 성격이다. 원찰이란 원래 불교의 그 사찰의 기능은 승려들의 수행 공간입니다. 원래가요. 근데 이건 원찰이라는 얘기는 왕실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 용도에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찰적 성격이다. 특히 요게 최초로 하지만 우리 원간섭기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절들이 원찰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의 목적이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목적 달성을 이제 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일반 출발점은 가문사였습니다. 자, 옳은 거 가겠습니다. 가 봅니다. 1번의 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은 태종무일왕입니다. 네. 두 번째,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국을 폐지하였다. 그 신문왕입니다. 가니까 틀렸겠죠. 나, 경당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했다. 이건 고구려 장수왕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문무를 교육시켜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경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당은 지방에 설립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양이 아니라 지방에 설립했고 문무를 교육시켰다. 경당을 왜 만들었을까요? 신라 백제가 나제 동맹이 강화돼요.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게 경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 때 김음돌이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다. 장인어른이시죠. 신문왕의 장인이 난을 일으켰죠. 그 난을 진압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 가야 지역을 찾아 영토를 확장했다. 우리 알다시피 금강가야는 법흥왕이고 대가야는 진왕입니다. 위에 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3번. 다음 밑줄친. 그 밑줄 그은 내용의 근거로 자료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당의 문화도 수행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영광탑. 이건 당나라의 양식을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했다 보시면 돼요. 발해의 탑입니다. 공자님의 공자 일패를 모시고 제사 지는 공간이 영광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됐다. 공자님 일패를 모신 영광전이 오래됐다 해서 청나라 관리가 붙인 이름이 영광탑이에요. 처음부터 영광탑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붙인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광탑으로 부르고 있는 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그 영광탑 그 지하에 지금 보이지 않는 밑에 입구 밑에 무덤과 같은 공간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된다. 무덤과 같은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주작대로는 여기 아까 상경에, 그죠? 네, 상경의 주작대로 궁궐을 향해서 지금 중간 부분 그림 보시면 일자로 길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남쪽을 향해 뻗은 커다란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작대로입니다. 즉 도교의 청룡백고 주작 현무에서 도교 사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연꽃무늬 기화. 예, 발해의 기화는 고구려의 기화와 거의 흡사한데 약간의 좀 달라요. 연꽃 모양을 했던 것들이 거의 흡사한데 모양 형태만 조금 배열이 조금 다르다. 즉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불 병자상, 이것도 마찬가지 고구려의 양식입니다.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다. 답은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밑줄 근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왕은 즉위 후 연호를 인 안으로 하였다. 무왕입니다. 무왕입니다. 인안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무왕 시기에 연호가 인안이다. 왕이 신하들을 불러 논의하며 말하기를 흑수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당나라 왕래하고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알렸다. 지금은 당나라에게 벼슬을 청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여 당과 함께 우리를 앞뒤에서 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그의 아우 대문해와 애숙 아상을 보내 흑수를 공격하게 되었다. 무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만주 동무산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태조영. 두 번째, 장문윤을 보내 산둥지방을 공격하였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거기에 뭘 설치했다고 그랬죠? 발해관을 설치했다. 예, 무역소인 발해관을 설치했다. 정작 우왕은 활용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문왕이 활용을 하게 되었다. 오경 15부 62주 행정제도 선왕. 요동지방에 진출하는 등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선왕입니다. 최대 영토 무조건 선왕입니다. 15번. 다음 가와 나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국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신령한 사람이 자장에 일러서 지금 너희 나라는 여자로서 임금을 삼았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이음이 없으므로 이웃 나라들이 해치려고 하니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9개 나라가 와서 조공을 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 하여 탑을 세우자고 하였습니다. 아까 적어놓은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요거 암기하면 될 수 있겠죠. 네. 황룡사 구층탑은 누가? 자장이 건의하고 선등장 때 만들었다고. 선자존마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조세를 바치지 않고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니 이로 인해 사방에서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근거지를 발견했다. 이건 진성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세 분 계시죠. 신라에는 선덕, 진덕, 그다음 진성. 선덕과 진덕은 중대 이제 마지막 여왕들이고요. 그다음에 진성은 이제 신라 하대 왕이죠. 중대와 하대를 아는 왕들의 선택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것. 1번. 하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신 분은 하랑도를 공인하신 분, 신흥왕이죠.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법웅왕. 그 다음에 각간 이용으로 하여금 대구 화산과 함께 3대목을 편찬하게 하였다. 향가집 진성여왕 시기입니다. 네. 연도는 888년입니다. 8888년에 9세기 후반에 만든 게 3대목입니다. 3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크게 3개로 단락을 지었다. 3대니까 1대, 2대, 3대. 그러니까 신라를 크게 책을 만드는 자가 1대, 2대, 3대 세 대목을 단락을 만들었다고 3대목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기문들의 난을 진압해 귀족들이 대거 숙청되었다. 신문왕입니다. 가나 진골 출신 왕위를 개성하였다. 선덕여왕은 송골이죠. 아버지 진평왕이 아들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왕이 됐고 밑에 진성여왕은 진골입니다. 네, 틀립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16번. 밑줄 가의 인물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당해 육아의 빈곤가의 급자, 항소연의 토항수 경문. 여기까지 밀고 와도 되게 최치원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 1심 사장과 하쟁 사장. 원효대사. 진성량의 심의 10조. 원효대사.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최치원. 3번 예규문서를 전담하고 청방 입문표를 작성하였다. 청 자르시고 방 자르시고 입문 자르시고. 청합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주시기를. 입문, 김입문이 김법문의 동생입니다. 문무왕의 동생이 김입문입니다. 표, 예규문서를 작성하였다. 누가? 강수가. 강수가 문무왕 때 문무왕의 동생 김입문이 신라를 방문해 주는 것을 권합니다. 원래는 수기로서 갔지만 결과적으로 인질적 성격을 띠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동생이 당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은 되게 대당 정책에도 되게 불편하지.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전부 다 거절을 받은 거야. 당나라로부터. 근데 글씨를 잘 쓴 강수를 대라 이걸 썼다는 거야. 그러더니 웃기는 게 당나라 황제가 감동을 받아서 울면서 인문을 보내줬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강수입니다. 강수는 청방 입문표 말고도 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대표적인 또 뭐 있어요? 답장 썼어요. 30개인데. 답? 청방 입문표, 답 30기서. 또 유명한 불교를 세교라 비판했더라. 강수했던 내용은 딱 잡으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네. 강수는 진골이에요? 육두품이에요? 우두품이에요? 김씨가 아닌 놈 무조건 다 뭐라고? 육두품이라고. 김씨는 다 진골이고 김씨가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육두품이에요. 이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유학장에 다니까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세상 밖의 예교다,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청방입문서, 답설인기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전부 다 잡으셔야 돼요. 강수에 대한 얘기. 4번입니다. 국왕에 조언한 내용의 하한계를 꽃의 임금에 내리는 계율. 신문왕이 통일을 완성을 한다면 이제 조금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에 하왕이니까 꽃이 널리 주변에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인을 갖다 꽃으로 비유했을 때 장미꽃보다는 화려하던 장미꽃보다는 이쁘진 않지만 할미꽃이 되게 좋지 않겠느냐. 즉 간신보다는 충실을 가까이 두세요. 이게 화한계입니다. 이거 누구예요? 설총입니다. 명망이 있는 승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절을 남겼습니다. 해동고승절을 남겼습니다. 누구예요? 각훈입니다. 각훈. 해동고승전 각훈입니다. 해동고승전. 각훈은 승려입니다. 승려 이름입니다. 그 개성에 있는 영통사 주지스님입니다. 예. 영통사 주지스님입니다. 개성의 영통사의 주지입니다. 해동고승제니까 삼국시대부터 이제 고려시대까지 승려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정승려 같아요? 선정승려 같아요? 영통사가 교정이잖아요. 교정승려들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네. 그 다음에 17번 다음 인물이 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엄종의 개조였다. 의상입니다. 19세 때 경주 항복사로 출가, 당해 유학, 지엄의 문화에서 하엄사상을 공부. 기후 후에 낙산사 밑줄 그었습니다. 양양입니다. 강원도. 낙산사, 부석사, 영주입니다. 경상북도, 창건. 대표적인 게 낙산사, 부석사이지 이분이 손 안 댄 절이 거의 없습니다. 원효대사 의상은 손 안 댄 절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 수없이 많은 절들을 찾아가 뵀는데요.
그 앞에 이제 설명서를 상품 설명서 때 콘텐츠 이렇게 설명할 때 입고 가면 절들 거의 대부분 언어 아닌 의상이에요. 거의 모든 절들이. 그래서 손 안 댄 데가 없구나. 전국 팔도 모든 데 전부 다 돌아다녔구나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의상입니다. 자, 1번 하완계 설총입니다. 설총이 신문왕에게 간신보다는 총실을 좀 두세요. 정신 차리세요. 황윤서 구충복답을 건의했다가 선자준마 자장이 선덕량이 건의했다.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동 고승전 각fun에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간음신앙을 강조했다. 간음신앙 밑줄고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간음신앙이 아니라 신앙. 간음신앙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대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의상은 굳이 죽어서 천국 갈 필요 있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천국 같은데 이걸 관음신앙으로 불러요. 두 개를 합쳐볼까요? 나무야비탑을 간센보살. 그럼 어떻게 하죠? 천국과 현세 모두 다 내가 천국에 살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절에 갔더니 스님들이 나무야비탑을 간센보살을 어떻게 되게 고마워해야지. 현세도 천국에 사시고 죽어서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 기원하는 거니까. 왜 그러세요? 스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아유 나무야비탑을 간센보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갑자기 스님 오셔가지고 간센보살 하면 어떡해요? 딱 여러분 맞지 않나요? 이번 시험 합격합니다. 간센보살. 합격하는 게 여러분 천국 아닌가요? 떨어졌다 지옥은 아닌데 떨어졌다 지옥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스님이 오셨는데 간센보살 하면 내가 현세에 내가 잘 살아는 얘기니까 내가 지금 수험생 입장의 목표는 뭐겠어요? 합격이겠죠. 그죠? 그걸 떠나서 열심히 하셔야 합격합니다. 뭐 스님 오셔서 간센보살한테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하셔서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신문화쟁론 원효대사입니다. 10가지, 그러니까 불교계 되게 어려운 숙제 10가지가 있는데 이걸 딱 정리하신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봐보자. 좀 쉬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떻게 버텨볼라 했더니 안 되겠다. 잠시 가겠습니다.